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불려놨는데 상속은 해야겠고 세금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시간입니다. 완벽한 상속, 증여, 절세 비법을 담아낸 책이죠. 부회 이전의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상속과 증여, 절세에 대해 고민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선은 최근에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내면 부자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죽음 이후에나 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 확실히 바뀐 게 우선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속세가 진짜 얼마나 나올지 그 두려움이 크셔서 미리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증여 부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증여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올해 내에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 증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상속 절세를 하려면 사실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죠.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2월, 9월,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알게 되면 미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동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절세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과거의 패턴을 공부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우선 최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11월 달에 또 조정대상 지역에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죠. 이 부동산 세금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있으면 세 가지 세금이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쪽에서 이제 전부 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뉴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더 해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과거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정책이라고 하면 2007년 그리고 2008년 때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경험하셨죠. 그때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이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를 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넘어오고 나서 경제가 아주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묶어놨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시점은 투기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는 누진세율을 플러스 10%를 더 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07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8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대부분의 지역, 서울의 강남 3구를 빼고 전부 다 해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반 이후인 12년 5월 달에 강남 3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조정대상 지역, 11월 이후에 묶여있는 게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4곳인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곧 해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 23년 1기나 2기 때 또 일부가 또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건을 이동하기 전에 우선 뉴스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내 부동산을 그때 움직이는 것이 이동할 때의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세금이 절세되는 건가요? 세 가지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죠. 취득세는 이제 매매 취득세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 그 매매 취득세는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원래 매매 취득세는 1%에서 3% 단위인데 껑충 뛰어오른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아주 커지는 거죠.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3주택부터 8%, 그다음에 4주택부터 12%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수 하나에 대한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증여취득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3.8% 아니면 4% 정도의 증여취득세를 내게 됐었는데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취득세가 그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때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죠. 그래서 12.4% 혹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되면 13.4%의 중과세율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고 나서 증여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증여취득세 납부자는 결국은 수증자인 자녀 세대가 많을 텐데
자녀가 여력이 안 됐을 때 그 취득세의 차이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큰 세액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세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야가 협의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진 않았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는 2주택부터 중과세,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2020년도에 그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23년도에는 회귀를 하겠다. 그래서 세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당사자들이 1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세금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혜택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이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고 주택을 취득을 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요건에 대한 그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규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한 다음에 이사를 가는 일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주택 취득할 때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면 이 주택을 팔 때 2년 이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신규주택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작 1년 늘어나는 게 무슨 혜택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빙하기일 때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서울에 이제 아파트의 월 거래량이 5천 건에서 한 8천 건 정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월마다 일어나는 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5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1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해주고 있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당연히 중과세를 배제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에 그 중과 한시적 유예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는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를 하면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 풀려서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그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중과세율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증여는 10년 주기로 가져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대한민국 세법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이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했을 때는 좀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죠. 10년간 5천만 원, 직계존비속가는 5천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초기화하는데도 마찬가지로 10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여재산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의 증여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즘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주 이제 대중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셔라.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는 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권해드리는 건 면세점까지의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왜냐하면 0세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을 주면 1억 4천만 원의 증여를 증여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들을 차곡차곡 물가 상승률 4% 정도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30살이 됐을 때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이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통계치를 보게 되면 평균 결혼 나이가 32살, 그리고 평균 결혼 비용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로 거의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 증여세 가장 낮은 세율인 10% 구간까지는 증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 원, 즉 증여재산 공제를 제한 이후의 금액이 1억 원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고, 즉 10%의 세금만 내고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주게 되면 5억 4천만 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5억 4천만 원을 주지만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녀가 각각 1,000만 원씩 세금을 4번 내는 경우가 돼서 결국 순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통해서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아니면 국내 주식, 우량주나 배당주 위주로 자산을 취득하게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자산이 증가될 수 있게끔 형성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자녀에게 마중물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20% 세율까지 올라가는 더 큰 금액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가치는 우상향한다.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불패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러면은 알짜 주식을 미리 지금 많이 주시는 겁니다. 영세 때 이미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를 줘버려서 그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긴 하지만 그 줬던 주식 가치가 20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자녀에게 부의 이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상황,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현황에 따라서 맞춰서 증여를 하시게 되면 이 긴 호흡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주기 증여 설계 후 상속 플랜까지 준비한다면 더 세금 절세가 될 듯한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증여를 하실 때는 상속 부분도 무조건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에 증여가 일어났을 때는 전부 다 합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 상속 재산을 계산을 할 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것을 전부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이외 의자는 5년 이내에 재산을 합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상속 재산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상속세를 꼭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나오는 금액이 아주 거액이다. 그리고 50%의 세율 구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미래에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10년 호흡을 가지고 증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